혹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고 발목 자국이 오래 남는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다가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예요.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돼도 통증이 없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상된 신장을 되살리는 3가지 음식, 그리고 신장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재료인데, 여러 의학 연구에서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된 식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투석 없이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단 20분 안에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을 기록해 두세요. 그 작은 클릭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신장 건강을 되살리는 식탁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노폐물을 거르는 거 아닌가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신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우리 몸의 혈액을 무려 40번에서 50번 정도 걸러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 정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필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체하죠. 그런데 신장은 평생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단순히 소변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고 뼈도 약해지고 빈혈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신장은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돼도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예비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장기예요. 건강한 사람도 신장 하나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신장이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해도 남은 건강한 부분이 열심히 일을 대신해 주면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겁니다. 임상 자료를 보면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회복이 정말 어려워지죠. 하지만 신장은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특히 변기 물높이가 낮거나 소변 세기가 강하면 거품이 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품은 따로 있습니다. 거품이 5분 이상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치 맥주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게 남아있다면 이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상적인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꼭 붙잡아 두고 노폐물만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단백질까지 새어나가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붓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붓거나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신장에서 수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수분의 양과 염분의 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데요. 이 일을 주로 신장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물과 나트륨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붓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해.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신장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장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빈혈이 생기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신호들을 초기에 알아챈 사람들은 평생 투석을 피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투석이라는 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치료예요.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하고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관리하면 투석까지 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훨씬 좋은 장기라고 합니다. 특히 초기에서 중기 단계라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상당 부분 되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음식부터 시작할게요. 이 음식들은 3대 신장내과 명의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식탁 위의 보약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 3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3위는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은 옛날부터 뿌리 중에 약이라고 불렸죠. 그만큼 노폐물을 빼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데요. 우엉의 풍부한 이눌린 성분이 이 과정을 도와주는 천연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 신장 수치가 안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눌린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서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엉을 혈당과 신장 2마리 토끼를 잡는 식품이라고 부르죠. 드실 땐 껍질째 조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눌린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단,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우엉조림을 만들 때 간장이나 설탕을 줄이고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면 염분 부담 없이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엉차로 드실 때는 물 1컵에 우엉차의 3에서 4조각을 넣고 10분 정도만 우려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이눌린이 파괴돼요. 이렇게 하루 한 잔씩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민감하신 분들은 우엉의 식이섬유 성분 때문에 가스나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지금 냉장고에 우엉이 있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한 조각 올려보세요. 당신의 신장이 가장 먼저 고마워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 위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같은 해조류 말이에요. 해조류가 신장에 좋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요. 사실 해조류는 신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면서 산성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 산성 물질이 쌓이면 혈액이 산성화되는데 신장은 이걸 중화시키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해조류는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면서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거죠. 연구 자료를 보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신장의 대사 기능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서 몸속 염분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드실 때는 짜게 무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도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기름으로 간을 하시고 미역 무침을 만들 때도 간장보다는
식초와 참기름을 활용하세요. 다시마는 물에 하룻밤 불려서 얇게 채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갑상샘 질환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거나 의료진과 상의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이거나 예방 차원이라면 하루 한 번 해조류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1위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쓰는 바로 그 마늘이에요. 마늘은 신장 건강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슈퍼푸드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건데요. 이 알리신이 3가지 방향에서 신장을 보호합니다. 첫째,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손상되거든요. 그런데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3달 동안 매일 마늘을 먹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이 정도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합니다. 당뇨병도 신장을 망치는 주범이죠. 높은 혈당이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겁니다. 마늘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항염 효과가 탁월합니다. 염증은 신장 손상의 핵심 원인이에요. 마늘의 알리신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해서 신장 조직을 보호합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 초기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매일 마늘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신장 기능 지표가 평균 20% 이상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생으로 먹는 겁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의 60% 이상이 파괴돼요. 물론 생마늘은 맵고 자극적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얇게 썰거나 다진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살짝만 버무려서 샐러드나 나물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또는 데친 브로콜리에 다진 생마늘을 얹어서 드셔도 좋고요. 오이를 썰어서 다진 마늘과 참기름으로 무쳐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2쪽에서 3쪽 정도예요.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섭취량과 방법을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엉, 해조류, 그리고 마늘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드셔도 좋지만 함께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에 마늘을 듬뿍 넣고 우엉조림을 반찬으로 곁들이면 신장을 위한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 드셔도 만약 신장을 망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붓는데 다른 쪽에서는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장을 망치는 습관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고쳐도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여지를 찾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 주세요. 좋은 음식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신장은 결국 망가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신장내과 명의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짠 음식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하실 텐데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한 티스푼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 2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신장은 이걸 배출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돼요. 매일매일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게다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높아진 혈압은 다시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간장, 고추장으로 간을 한 반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도 국물을 적게 하고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으로 간을 하고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 생강으로 풍미를 내세요. 이렇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만 줄여도 신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2번째 습관은 진통제 남용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부작용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꼭 참고하세요. 진통제가 신장을 망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라고 부르는 약들이 그래요.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혈류가 줄면 신장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서히 손상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6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럼 아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첫째, 통증의 원인부터 찾으세요. 두통이 자주 온다면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관절이 아프다면 체중 관리나 운동 방법을 바꿔보세요. 둘째, 진통제 대신 다른 방법을 써보세요.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것들이요. 셋째, 꼭 진통제를 써야 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신장에는 조금 덜 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 복용은 피하셔야 해요. 3번째 습관은 단백질 과다 섭취와 운동 부족입니다. 요즘 고단백 식단이 유행이죠. 닭가슴살, 프로틴 쉐이크, 계란 흰자 이런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하면 신장에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요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신장의 일이에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하게 되고 결국 지쳐서 망가지는 겁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 킬로그램당 1.6g을 넘어가면요. 신장 손상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이라면 하루 96g 이상의 단백질은 과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이니까 하루 4덩이만 먹어도 이미 초과예요. 그리고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비만과 당뇨, 고혈압으로 이어지고 이 모든 게 신장을 망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로 적절하게 드세요. 고기만 먹지 말고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드시고요.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땀을 많이 흘릴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짠 음식, 진통제 남용, 단백질 과다와 운동 부족. 이 3가지만 고쳐도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습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내 신장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6가지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오래 남아있다. 두 번째, 아침에 눈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 세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네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다섯 번째,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여섯 번째, 짠 음식을 즐겨 먹는다. 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일주일 안에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 가셔서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2가지만 하면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함께 EGFR 추정 사구체역과율을 봅니다. 이 수치가 신장 단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예요.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EGFR은 신장이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건소에서는 10,000원 안팎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내과에 가시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일반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장 상태에 따라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신장이 건강한 경우입니다. 체중일 kg당 하루 1에서 1.2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예요. 이 정도면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두부반모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초기 신장 질환인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예요. 이때는 체중 1kg당 0.8g으로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로요. 고기나 생선을 조금 줄이고 대신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기 이상 신장 질환인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단계예요. 이때는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36에서 48g 정도로요.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개인 맞춤 식단을 짜셔야 합니다. 칼륨이나 인 같은 다른 영양소 관리도 함께 해야 하거든요. 특히 2단계에서는 칼륨과 인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 콩이나 견과류, 우유 섭취량은 담당 선생님과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투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오히려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해요. 투석 과정에서 단백질 손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체중 1kg당 1에서 1.2g,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드세요.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는 피하시고요.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한 끼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신장에 급격한 부담이 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셋째,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높이세요. 연구 자료를 보면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준다고 합니다.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다만 중기 이후 단계는 칼륨과 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 콩이나 견과류, 우유 섭취량은 의료진과 함께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 자가진단과 단백질 가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실 일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예요. 아침 첫물 한 잔이 신장의 하루를 깨워주는 겁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눈 주위가 붓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입니다. 식사 전에 우엉차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전날 밤에 미리 우려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침은 가볍게 드세요. 계란 한 개와 채소, 그리고 해조류 무침이나 샐러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조류는 무침이나 샐러드 형태로 자주 드시고 국은 싱겁게 소량만 드세요. 된장국을 드실 때는 된장을 평소의 절반만 쓰거나 채소나 식초, 허브로 간을 대체해 보세요. 점심 식사 때는 이렇게 하세요. 생선이나 두부 중심으로 드시고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세요.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꼭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다진 생마늘을 반찬이나 샐러드에 조금씩 곁들여 드세요. 다만 위가 약하시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과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공기 이하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식후에 걷는 게 혈당도 안정시키고 신장 혈류도 개선시킵니다. 걸으실 때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땀을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게 목적입니다. 오후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물 섭취량은 6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단 의료진이 수분 제한을 권한 분, 예를 들어 중증 신장병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맞춰 양을 조절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시간마다 한 잔씩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무리 없이 노폐물을 계속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해조류 무침이나 샐러드, 그리고 구운 생선이나 두부면 충분합니다. 저녁은 아침과 점심보다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는 건 신장에 부담을 주니까 가능하면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저녁 식사 후에도 20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식후 산책은 소화도 돕고 신장 기능도 활성화시킵니다. 저녁 산책은 낮보다 더 가볍게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먹은 음식들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진 않았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걷기는 잘 실천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은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5번 정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내 신장은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 물 한 잔, 우엉차 한 잔, 식후 30분 걷기, 그리고 하루 6잔의 물. 이것만 지켜도 신장은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물 한 잔, 내일 아침부터 우엉차 한 잔, 작은 시작이 투석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드릴 시간이네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조용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우엉차 한 잔 마시기, 생마늘 한쪽 먹기, 식후 10분만 걷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하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